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8만 킬로미터의 도로, 그 위를 행군하는 무적의 로마 군단,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콜로세움과 판턴까지. 로마는 말 그대로 영원불멸의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엄청난 도로를 닦는 인부들의 일당은 무엇으로 줬을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수십만 명 군인들의 월급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화려한 축제와 빵을 시민들에게 뿌릴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마를 지탱한 건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축통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오늘 별별 경제학 돈의 역사 2부에서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돈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또 어떻게 바로 그 돈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흥미진진하고도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서기 1세기, 여러분은 로마 제국의 상인입니다. 오늘 아침 런던에서 양털을 팔고 받은 은화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배를 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 은화를 꺼내 향신료를 삽니다. 환전소? 필요 없습니다. 저울? 필요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은화 한 입, 그 속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만 보여주면 거래는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로마 제국 영토 아니라면 어디서나 통하는 단일 화폐 시스템. 현대의 달러나 유로화가 했던 역할을 2000년 전에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해낸 겁니다. 이 은화는 순도 95% 이상의 고품질 은으로 만들어졌고 로마 황제가 그 가치를 보증했습니다. 전 세계의 상인들은 로마의 칼보다 로마의 돈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신뢰 덕분에 로마는 전 세계의 물자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들 속에 로마 화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군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솔저는 로마의 금화인 솔리두스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월급, 셀러리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나왔습니다. 초기 로마 군인들은 귀한 소금을 월급으로 받기도 했고 나중에는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았는데 이걸 살라리움이라고 불렀거든요. 즉 로마는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경제의 핵심 동력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보물을 약탈하고 노예를 잡아와서 노동을 시키는 방식이었죠. 즉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야만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2세기가 지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진 겁니다. 북쪽은 너무 춥고 숲이 우거져서 먹을 게 없고 동쪽은 파르티아 같은 강대국이 버티고 있고 남쪽은 사막입니다. 확장이 멈추자 약탈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과 은의 공급이 끊긴 겁니다. 하지만 황제는 여전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고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서 인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산더미 같은 상황. 이때 로마의 황제들은 악마의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화폐 타락이라는 달콤한 독배였습니다. 시작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동전 개수만 세지 무게를 달아보진 않잖아? 은화 크기를 아주 조금만 줄여볼까? 네로는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량을 살짝 낮춥니다. 그리고 남은 은으로 동전을 더 찍어냅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공짜로 돈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타락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후대의 황제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은화의 구리를 섞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90%였던 데나리우스가 80%, 70%로 떨어지더니 3세기 말이 되면 은 함량이 고작 5%밖에 안 되는 겉에만 은도금을 한 구리 동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은빛이 나게 하려고 동전을 식초에 담가서 닦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예요, 옛날 동전이랑 요즘 동전이랑 때깔이 다른데? 사람들은 순도가 높은 옛날 은화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구리가 섞인 가짜 같은 새 동전만 시장에 내다 썼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 로마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서기 2세기에는 1데나리우스면 살 수 있었던 밀 한 마를 3세기가 되자 100데나리우스를 줘도 못 사는 지경이 됩니다. 군인들은 월급으로 받은 동전 한 자루를 들고 가도 빵 한 조각 사 먹기 힘들어졌습니다. 화가 난 군인들은 황제를 암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 황제를 세운 뒤 보너스를 요구했습니다. 그 보너스를 주려고 황제는 또 굴이 섞인 동전을 찍어내고 물가는 더 오르는 악순환. 로마는 스스로 만든 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려고 등장한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하고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서기 3동 1년 최고 가격령이라는 법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밀 가격은 얼마, 신발 가격은 얼마, 노동자 일당은 얼마로 딱 정한다. 이보다 비싸게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과연 물가가 잡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감췄습니다. 손해보고 파느니 안 팔겠다는 거죠. 시장은 텅 비어버렸고 뒤로는 웃돈을 주고받는 거대한 암시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경제는 마비되었고 화폐 경제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세금도 돈 대신 곡물이나 현물로 걷어야 했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신뢰라는 끈이 끊어지자 로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기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우두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사실 로마는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줄 진짜 돈이 없었으니까요. 야만족들이 강해서 로마가 망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스스로의 화폐를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유럽에는 긴 어둠이 찾아옵니다. 화폐가 사라진 세상, 시장이 사라진 세상. 사람들은 다시 자급자족하는 작은 마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도시는 폐허가 되고 돈은 이제 부의 상징이 아니라 탐욕과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돈을 다루는 것을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믿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신의 이름으로 이자를 금지하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만들었던 시대. 로마가 남긴 뼈아픈 교훈, 신뢰를 잃은 돈은 제국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별별 경제학 돈의 역사 2부를 마칩니다.